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곧 큰 변곡점이 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 주장 정치인 2명이 있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2012년 12월 27일 날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어필했었죠.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요, 대표적인 집값 하락 정치인이죠. 자, 그래서 최근 인터뷰를 보더라도 연말까지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비쌌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나요? 집값 하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억제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주로 수요 억제 정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카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건 지자체에서 컨트롤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수요 억제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럼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서울의 공급 확대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죠. 공급 확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공공택지 지정, 신도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에 신도시를 지정해서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아파트를 늘린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서울시장일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서울에 그린벨트 풀어서 집 지었잖아요. 세곡동과 내곡동, 강남 보금자리 지구 그린벨트 풀어서 집 지었는데요. 그때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밀 개발, 그리고 많은 녹지 비율을 제시를 해가지고 간신히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곡동과 내곡동 보면은 아파트 층수가 굉장히 낮죠. 물론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던 거는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공공택지가 없고요. 그나마 이제 공공부지를 활용한 이제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과 일반 분양 아파트는 수요 자체가 달라요. 그럼 서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개발입니다. 기반 시설이 취약한 주거 지역, 특히 빌라나 다세대로 구성된 곳을 신축 아파트 단지로 재조성하는 과정이죠. 또한 재건축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양호한 노후 주거지,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요, 어떤 주택을 부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반 시설, 주변에 도로나 학교나 이런 거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층 재건축 시대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고층 재건축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전체 세대수의 10% 미만의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노후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신축주택 받는 개념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급 확대는요, 전체 세대수 대비 20에서 40%가량을 일반 분양으로 쏟아내는 재개발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이 재개발의 서울 공급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 구역 지정이 6년간 중단됐어요. 자,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거정비 지수제, 이게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이 복잡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다 보니까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재개발 구역 지정이 없었던 공백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재개발 사업도 대거 구역에서 해지가 돼버립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개발 사업장 393곳, 전체 재개발 사업장 중 53%가 해제가 돼버립니다. 박원 서울시장의 뉴턴 출구 전략의 결과물이었죠. 물론 박원 서울시장 취임 당시에는요, 뉴타운 지역의 구역 해제 요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면 거기 토지 등 소유주가 이게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하는데 나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도 나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때 법령에 따라서 해제를 해준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워낙 강력한 이제 기억이 남아 있었는지 임기 내내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의 정책을 세웠고 이것이 미래의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아쉬움으로 남게 되는 거죠. 뉴타운 사업 때 지정한 재개발 사업도요, 이제 상당수가 완료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노량진 뉴타운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곳이 있지만 솔직히 2025년 이후에 공급을 주도할 주포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3만 호 정도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수요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46개 사업장을 지정을 했어요. 이게 5만 2천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부터 공모 방식 대신 수시 신청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재개발 구역은 지정하고 있어요. 재건축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바뀌었다? 인허가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입주민 단결만 잘 되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부터 바로 한 게 아니라 일단 2021년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고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 조짐이 나타났었던 2022년 하반기부터 빠른 인허가를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변경한 안전진단 제도 평가 항목을 바꿨죠. 원래 구조 안정성이 50% 무너질 확률 없으면 그냥 살아라였는데 지금 구조 안정성 대비 설비 노후도나 주거 환경 비중을 크게 높여서 어지간하면 원하면 다 안전진단은 통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규제 완화 이후에 2달 사이에 재건축 5만 채가 안전진단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중인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의 공급 부족은 해소가 될까요? 그동안 막혀왔었던 재건축과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아쉽게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평균 사업기간 13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장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서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5년에서 6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만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공급에 의존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주 과정입니다. 재개발 이주를 하게 되면 보통 빌라 전세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8,300가구의 이주가 진행 중이죠. 인근의 빌라 시세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재건축 이주하게 되면 주변 아파트 전세난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음마아파트가 이주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죠. 4,424세대 이 매머드급 단지에서 이주를 진행하네. 그럼 여기에 이주한 사람들이 강남을 버리고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빠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주변으로 간다는 겁니다. 주변으로 갈 수 있도록 이주비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주변 전셋값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왜? 한정된 매물에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서초구입니다. 2021년 6월에 반포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전셋값이 급등해버리면서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는 20억대 전세 시세로 올라가게 돼버려요. 자, 전셋값만 올라가겠습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뛰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서초구 지역은요, 2022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급등한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자, 서울은요, 2025년이 마지막 공급 안정 시기입니다. 2024년에 크게 부족했다가 2025년에 4만 3천호로 좀 회복이 돼요. 그래서 3만 호 이상으로 공급이 안정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2026년부터예요. 현재 인허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2026년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하락 모델, 이제 1기 신도시 입주 시기 때 그리고 2010년의 하락 모델을 현재 적용하기 어려운 게 그 당시에는 과공급에 따른 하락 모델인데 서울도 공급 과잉에 좀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급할 곳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내가 집을 사고 싶다면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지역을 매수하라. 일단 주요 업무 지역의 출퇴근이 용이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외에는 공급이 쉽지 않은 곳, 한마디로 빈 땅이 많지 않은 곳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곳은 수요는 항상 많은데 공급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지역 살 돈은 없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도심하고 완료된 지역과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은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이 있죠. 선호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빨리 잡는 겁니다.
빨리 잡아야 돼요.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서울이 인접 대형 신도시는 언제나 불패, 경기도나 인천 지역은 대형 신도시 중심으로 발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청약은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사전 청약 많이 나오고 있죠. 입주 시기가 늦어졌다 뭘 하지 마시고 일단 잡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라면 앞으로 나올 신도시 여기에 청약을 넣겠습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큰 공공택지 여기에 판교급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 신간서적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신간서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